앞서 전해드렸듯 오늘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1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8월 금리 인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대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 향방에 대해서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조를 바꿨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대외 경제 여건이 아주 나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최근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경기 회복세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으로서는 금융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통화정책 방향성을 조절하는 한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뒤에 후행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금리 인하를 선행적으로 단행한 건 이번이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데요. 원래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미 FOMC에서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걸 본 다음에 8월에 한국 금통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판단이 더 우세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시장도 잠시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달 초부터 계속해서 7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예견이 돼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가계부채 증가세도 현재로서는 둔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대외 경제 여건이 얼마나 지금 악화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겁니까?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요 산업까지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올해 하반기 내내 10%씩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게 이어지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만 0.4%포인트 정도 깎이는 효과가 있어요. 주요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생산량이 또 10%씩 감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이제 하반기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총 다 합쳐서 0.8%포인트 이제 깎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오늘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거나 더 확대되는 경우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굉장히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외 여건이 3분기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되기 전부터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더욱더 역전이 심화가 된 상황인 건데 자금 유출 우려는 지금 더 없나요? 네, 보통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선진국보다는 무조건 높게 가져가는데요. 이를 기준금리의 실질적인 하한선, 실효 하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과의 금리 역전 갭이 1%포인트로 커진 상황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완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이 금리 역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율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자본 유출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는 하나의 이론상의 이제 임계치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실효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 방법에 따라서 레인지가 좀 큰 게 사실이고 그래서
네, 이주열 총재 이야기까지 듣고 왔는데 살펴본 대로라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3분기 안에 이런 갈등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2.2% 경제 성장률도 어려워 보인다는 게 안팎의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 부양과 재정 통화 정책을 함께 정부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애써야 한다는 게 내외각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